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자의 사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로 문자를 사용하여 식을 나타낼 수 있다와 두 번째로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곱셈, 나눗셈 기호를 생략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학습 목표 중에서 첫 번째 학습 목표인 문자를 사용하여 식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영상을 잠시 멈춰 놓고 문제를 해결한 뒤에 영상을 다시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잘 풀어보셨나요? 그렇다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문장을 식으로 나타내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문제인 한 개의 네모원 하는 사과 3개의 값은 3 곱하기 네모원이라고 우리가 써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2와 세모의 곱보다 5 작은 수라고 하면은 2 곱하기 세모 빼기 5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배우게 될 문자의 사용에 대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해 볼까요? 형준이는 빵집에서 도너츠를 사려고 합니다. 도너츠가 한 개에 1,000원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한 개를 사게 되면 얼마가 될까요? 도너츠 한 개에 1,000원이기 때문에 1 곱하기 1,000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개를 사게 되면 얼마일까요? 네, 2 곱하기 1,000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죠. 3개인 경우 역시도 3 곱하기 1,000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A개를 사는 경우에 가격이 얼마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해 준 것처럼 우리가 앞에서 1개, 2개, 3개일 때 1 곱하기 1,000원, 2 곱하기 1,000원, 3 곱하기 1,000원이라고 한 것처럼 A개 역시도 A 곱하기 1,000원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문자를 사용하여서 수량 사이의 관계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네모, 세모 등을 쓰지 않고 문자를 사용하게 될까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네모, 세모 등과 같은 것들은 그 수가 작기 때문에 많은 대상들을 표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가 알파벳으로 따지면 A, B, C, D 등과 같이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대상들을 표현하기에는 문자가 보다 더 적절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자를 사용하여서 수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영상을 잠시 멈춰 놓고 화면에 보이는 문장들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모두 해결한 이후에 다시 영상을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잘 풀어보셨나요? 그렇다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자루에 N1 하는 연필 7자루의 가격을 우리가 문자를 사용하여 나타낸다면 7 곱하기 N1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한 개의 A1인 과자 3개를 사고 10,000원을 냈을 때의 거스름돈을 우리가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낸다면 우리가 거스름돈이라고 하면 낸 돈에서 물건의 가격을 빼준 만큼이 거스름돈이기 때문에 10,000원에서 물건의 가격인 3 곱하기 A1을 빼준 것이 거스름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속 50km로 달리는 자동차를 타고 X시간 동안 달린 거리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리와 속력과 시간의 관계에 의해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시속 50km로 달리는 자동차를 타고 X시간 동안 달린 거리는 50 곱하기 X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의 자리 숫자가 P, 1의 자리 숫자가 3인 두 자리 자연수를 문자를 사용하여서 식으로 나타내 보는 것입니다. P3이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왜 그런지는 예를 통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5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35라는 두 자리 자연수는 10의 자리 숫자가 3이고 1의 자리 숫자가 5인 두 자리 자연수입니다. 이때 눈으로 보았을 때 숫자 3과 5가 적혀 있지만 실제로 3은 그냥 3이 아니라 3 곱하기 10, 즉 30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0의 자리 숫자가 P, 1의 자리 숫자가 3인 두 자리 자연수를 문자를 사용하여서 나타낸다면 P 곱하기 10 더하기 3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들 잘 풀어보셨나요?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학습 목표인 문자를 사용하여 식을 나타내 보았습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인 문자에 사용해서 곱셈과 나눗셈 기호를 어떻게 생략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곱셈 기호의 생략입니다. 먼저 수와 문자, 문자와 문자의 곱에서는 곱셈 기호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 곱하기 n처럼 수와 문자의 곱에서는 가운데 있는 곱셈 기호를 생략해 주고 7n이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a 곱하기 b처럼 문자와 문자의 곱에서도 역시 곱셈 기호를 생략하여서 ab라고 써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수와 문자가 붙어 있을 때 또는 문자와 문자가 붙어 있을 때 그 사이에는 곱셈 기호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수와 수의 곱에서는 곱셈 기호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이라는 수와 수의 곱에서 곱셈 기호를 생략해 버리면 23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는 틀린 등식이 되겠죠. 따라서 수와 수의 곱셈 사이에는 곱셈 기호를 생략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와 문자의 곱에서는 수를 문자 앞에 쓰고 1 또는 -1과 문자의 곱에서는 1을 생략해 줍니다. 예를 들어 살펴본다면 x 곱하기 3처럼 수와 문자의 곱에서는 수를 문자 앞에 쓰고 곱셈 기호를 생략해 주어서 3x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또한 1 곱하기 p처럼 1과 문자의 곱에서는 1을 생략해 주어서 그냥 p라고 쓰면 되고 마지막으로 -1 곱하기 n과 같은 경우에는 1을 생략해 주지만 마이너스, 즉 음의 부호는 생략해 주지 않고 -n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a 곱하기 0.1을 하였을 때 많은 친구들이 0.a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따라서 a 곱하기 0.1을 해줄 때에는 0.1a라고 표현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세 번째 곱셈 기호의 생략을 살펴본다면 문자와 문자의 곱에서는 보통 알파벳 순서로 쓰고 같은 문자의 곱은 거듭 제곱의 꼴로 나타내 줍니다.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x 곱하기 b의 경우 우리가 알파벳 순서로 쓴다면 abx라고 쓸 수가 있겠죠. 또한 2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b 곱하기 b의 경우에는 숫자를 앞에 써주고 알파벳 순서로 쓴 이후에 같은 문자의 곱은 거듭 제곱의 꼴로 나타내 줍니다. 따라서 이를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2ab 세제곱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괄호가 있는 식과 수의 곱에서는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 수를 괄호 앞에 써줍니다. 예를 들어서 소괄호 안에 x 더하기 2가 있고 전체에 3을 곱하는 경우에는
괄호 앞에 숫자 3을 써주고 곱셈 기호를 생략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마이너스 1 곱하기 3n 더하기 7의 경우에는 숫자를 앞에 써주고 곱셈 기호를 생략하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생략 방법 중에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경우에는 1을 생략해 준다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1을 생략해 준다면 3n 더하기 7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곱셈 기호의 생략에 대해서 배워보았고, 이번에는 나눗셈 기호의 생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눗셈 기호의 생략이란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고 분수의 꼴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즉 a 나누기 b의 경우에는 a 곱하기 b분의 1로 바꾸어주고 1을 b분의 a로 바꾸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수와 유리수의 나눗셈에서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로 고쳐주었던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나누는 수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x 나누기 a 더하기 b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a 더하기 b 분의 x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또한 b 나누기 2분의 1 같은 경우에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2분의 1의 역수인 2를 곱하여 주면은 우리가 2b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곱셈과 나눗셈 기호의 생략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덧셈과 뺄셈의 기호는 생략할 수 없다는 점에 다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셈 기호의 생략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수와 문자의 곱에서는 곱셈 기호를 생략하여 줍니다. 두 번째로 수와 문자의 곱에서는 수를 문자 앞에 쓰고 1 또는 마이너스 1과 같은 수의 곱에서는 1을 생략하여 써줍니다. 또한 문자와 문자의 곱에서는 알파벳 순서로 써주고 같은 문자의 곱은 거듭 제곱의 꼴로 나타내 줍니다. 마지막으로 괄호가 있는 식과 수의 곱에서는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 수를 괄호 앞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눗셈 기호의 생략에 대해서도 배워보았는데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고 분수의 꼴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즉 a 나누기 b를 a 곱하기 b분의 1로 고쳐주고 1을 계산하면 b분의 a라는 꼴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단 이때 나누는 수는 0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